세계 경제가 새로운 불황에 빠질 위기인데 비트코인은 이번 경제 폭풍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경쟁 중인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은 다 어디로 갔죠? 트럼프 재임 중에도 항의가 이어졌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정부에 강하게 묶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거래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미국 SEC가 스테이블 코인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상장도 안 하고 규제도 안 받아요. 테더는 비트코인으로 시장 절반을 떠받치고 있어요. FTX의 160억 달러 보상 계획이 시작됐지만 신원 인증이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어요.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4월 7일 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점점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낮췄고 1년 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 여건이 빡빡해졌고 대외 수요는 약화되었으며 정책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P 모건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60%에 달한다며 이번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다음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3대 지수가 7에서 10% 하락, 무려 6억 2,99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번 주 개장과 동시에 매도세가 글로벌로 확산되며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이 하락세를 보였고 일본 증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가 붕괴, 하루 만에 6% 이상 급락, 연중 고점 대비 조정폭은 36%를 초과, 온체인 청산도 증가세입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고위험 자산의 행태입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관세 정책의 향방 과거시 경제의 추가 악화 가능성 또는 이번 국면은 어느 누구도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며 31만 명 이상이 청산 누적 손실은 9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롱포지션 청산 금액은 82억 달러,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며 비트코인 3억 220억, 이더리움 2억 901억이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레버리지가 다소 낮아졌지만 고변동성으로 인해 단기 자금은 여전히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도 급속히 악화되어 공포와 탐욕 지수는 34에서 24로 급락,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매우 민감해졌고 뉴스에 의한 추종 매매가 빈번해지며 작은 자극에도 패닉 셀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변동성은 2.74%로 3월 24일의 국지적 고점 3.67%보다 낮습니다. 이는 단기 투기 과열에서 점차 냉정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금리, 지정학 변수 등 거시적 요인이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4월 6일 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새로운 채굴 난이도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난이도는 6.81% 상승해 1021.51테라에 도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블록 높이 891만 7020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세계 채굴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시 파워를 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라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평균 해시레이트는 8.79 억TIHs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3월 고점 이후 비트코인은 73,882달러까지 하락, 채굴자들의 단위 수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채굴은 어렵고 수익은 적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점점 강해지지만 채굴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이제 채굴은 황금 사업에서 생존의 도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의 일련의 경제 문화 정책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과감한 인원 감축과 예산 삭감을 전면 위임하면서 미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가 3일 다수 국가에 대해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을 지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이틀 만에 11.3% 폭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수술 집도에 비유하면서 미국 경제를 수술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은 붕괴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각지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으며 거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모든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건 아닌 듯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50개 주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민주주의 운동 조직의 주도로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의 주요 타깃은 트럼프와 머스크입니다. 시위대는 두 사람이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손을 떼라, hands off라는 구호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1,400건 이상의 hands off 시위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그 규모는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Show me what democracy looks like.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How can people unite? It's time to fight. 정세가 긴박해지는 가운데 빗맥스 창립자 아서 헤이즈는 트윗을 통해 미국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 선물은 급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선물은 한때 5%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조정 후 급락해 최저 77,100달러까지 내려갔지만 그 독립적인 움직임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But there are a lot of people inside the crypto industry who are also very skeptical of this plan. There's an irony in this plan because the idea of crypto is that it's supposed to be resilient against any sort of government action or intervention. Crypto is supposed to exist outside the whim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o bind crypto with the US government has many crypto experts worried. They also worry what i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알고 계셨나요? 4월 5일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추정 생일입니다. 그는 P2P 파운데이션에 자신이 1975년 4월 5일생이라고 남긴 바 있습니다. 그냥 아무 날짜나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날짜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를 서명한 날입니다. 이 명령은 미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죠. 많은 암호화폐 유저들은 이 날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토시가 정부의 통화 발행 독점을 풍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016개의 블록마다 채굴 난이도를 자동 조정하는데 2016이라는 숫자는 6102의 역순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설정을 넘어 탈중앙화와 기존 금융 권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코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사유가 깔린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토시는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미래를 바꾸는 열쇠로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예전 미국 SECA가 암호화폐에 얼마나 강경했는지는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말 그대로 코인만 보면 증권으로 분류하고 싶어 하는 수준이었죠. 리플 소송만 봐도 SEC는 XRP가 하위 테스트에 부합한다며 무조건 증권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리플과 무려 4년 반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 역시 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웰스 노티스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때 시장이 꽤 흔들렸죠. 특히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집행이 곧 규제다는 신념 아래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46건이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벌였고 벌금만 2,8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선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할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 기류 자체가 완화되었고 ESE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암호화폐 업계도 숨 쉴 틈이 생긴 셈이죠. 최근 미국 SEC는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코인은 발행이나 환매 시 등록이 필요 없으며 반드시 법정화폐나 고유동성 저위험 자산으로 100% 담보되어야 하고 1대1로 달러와 교환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합성 달러 등은 이번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규제 지위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chair of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and Brian Steele, who heads the Crypto and AI Subcommittee. The bill aims to establish a better framework for the issuance and operation of dollar-denominated payment stablecoins in the U.S. In a statement, Steele said the Stable Act will help the U.S. secure the future of financial payments and continued dominance of the U.S. dollar a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미국 SEC가 갑자기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한 건 꽤 큰 태도 변화로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건 최근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에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2025 스테이블 법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두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달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 도구로 보고 있으며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SEC는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 자산을 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운영 자금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해도 되지만 디지털 달러의 매개체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죠. 수익 목적은 절대 금지입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선 꽤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제시한 셈이지만 나머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SEC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향후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USDT가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 테더씨 이 오는 내가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원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지만 전제는 신원 인증 완료입니다. FTX 보상, 진짜 답답하네요. 최근 또 크립토판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OFAC가 예멘 후티 반군과 관련된 트론 지갑 8개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고 그 이유는 USDT를 통해 불법 금융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그레이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대표주자 테더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도 하원과 상원 양측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본격적인 규제 국면이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더의 라이벌인 서클이 IPO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 마치 규제 시대를 선점하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테더 쪽은 CEO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불교적 태도로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력 질주할 때 혼자 가만히 있는 이 전략, 정말로 침착하게 준비 중인 건지 아니면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건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테터리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X9 트위터에서 테터는 상장 계획이 없으며 새로운 규제 때문에 USDT가 미국에서 금지된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래 규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버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88,888개를 추가 매수했으며 이는 약 7억 3,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So just to say, I think would be delusional from our competitors thinking that we are going to leave the US, banning us. So we are going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We are actually engaging with regulators. 테터는 2023년 5월부터 수익의 15%를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현재까지 누적 매수량은 무려 92만 6,447 BTC에 달합니다. 총 시가로는 약 76억 4천만 달러이며 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비트코인 지갑 주소입니다. 평균 매입가는 약 4만 1,000달러인데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38억 3천만 달러의 평가이익이 발생해 그야말로 안정 플러스 수익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라이벌 서클의 2024년 순이익은 1억 5,500만 달러에 불과하며 테더의 1,300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테더는 신흥시장에서의 수익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규제에 일부 자원을 할애해 협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돈도 벌고 규제도 대비하는 이 전략이 과연 규제 당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테더의 다음 수가 주목됩니다.
FTX는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 거래소였지만 2022년 11월에 자금 유용과 엉망인 내부 관리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되었고 1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남겼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산팀이 약 1,450에서 163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돌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KEC 신원 인증입니다. 당시 인증을 완료하지 않았던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어렵게 회수한 돈이 서류 절차에 막혀 있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돈 돌려주는 일마저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약 39만 2천 명의 FTX 채권자들이 의무적인 KYC 인증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첫 단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2024년 3월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증 절차는 현재 2025년 6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청구권은 영구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When FTX collapsed in 2022, no one actually knew if customers would get repaid, and even if they did, how much of their money they'd get back. But thanks to a massive and, yes, expensive effort to track down assets, customers have finally started to get repaid. 금액 기준으로 보면 5만 달러 이하의 미인증 청구는 약 6억 5,550억 달러, 5만 달러 이상의 청구는 최대 19억 달러에 달하며 총 25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단지 신원 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대한 보상금이 주인 없는 돈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FTX의 다음 보상금 지급은 2025년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1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청구 금액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보상안에 따르면 약 98%의 사용자가 최소 청구 금액의 118%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는 원금을 회수할 뿐 아니라 약간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 밖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KYC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순일은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솔직히 그 절차는 꽤나 복잡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 정도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플랫폼의 규칙은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절차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 보상금이 지급되려는 순간 서류 한 장 안 냈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게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 등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 부과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정부가 무역 적자를 확대했다고 비판하며 관세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챗 GPT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지만 오픈 AI는 현지에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인도 사용자들의 인앱 결제 총액은 8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3억 3천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주된 이유는 높은 구독료와 지역 맞춤 가격 정책의 부재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잠정 발표했습니다.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트위터 공동 창립자이자 블록시 오인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쓰인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성공은 결제 기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4월 7일 오전 4시경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1개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현재 총 보유량은 6만 1,398K이며 총 가치는 약 4억 8,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